大家好，我叫韩胜君，我来自于中国。안녕하세요.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 온 한성준입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제 이름이 워낙 어렵다 보니 컴퓨터도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상으로 한성준이 아닌 한성땡 하고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 이름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한국에서 한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자 이름을 한글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길승자에 임금군자가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한국 이름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자가 아닌 남자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걸 느꼈지요?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사실 제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쯤인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악 가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 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죠. 저는 궁금한 건 또 못 참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 대부분 학생들은 일본이나 유럽으로 유학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한류와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유학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희노애락들을 겪었는데요. 외국에서 생활 보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국 타향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듣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따져보고 싶지만 언어가 어려우다 보니 따져볼 수가 없고 저의 권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드라마 대사도 따라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배워보고 가사도 읽어보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수다도 떨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생활 용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 정착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겪지는 않았지만 반면 그러지 못한 외국인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문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자녀부터 시작해서 부모까지 다양한 교육과 정보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이 직면한 문제 중에 다문화 가족들의 자녀 문제는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 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한 소득으로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남들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멋진 국민으로 키우는 것이 대부분 희망일 것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겠지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주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 곧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남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자는 작은 소망인데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소망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주 여성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어와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여성들이 월 100만 원 전후의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자녀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하는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지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둘째치고 일정치 않는 근무 시간으로 인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하지요. 결국 이들의 최종 선택은 이주 여성들의 친정이나 혈육을 통해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현실입니다. 저도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갈 때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밀쳐내고 서둘러 출근 시간에 직장으로 달려갈 때마다 남겨둔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이 울적한 날도 많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해결책은 제도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게 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와의 보육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도 퇴근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즐거웠어? 잘 지냈니? 하고 방긋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착한 엄마가 되겠지요. 저는 바랍니다. 일에 지치고 시간에 쫓겨 다니는 엄마보다는 아이들에게 항상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주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돼. 한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거 어딨어. 과외 선생님 붙이면 학교 성적 쭉쭉 올라가. 돈만 있으면 다 돼. 저는 이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돈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돈이라는 유력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내 아들, 딸들의 인생을 돈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벌은 돈으로 학원을 몇 개 더 보낸다고 우리 아이가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자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잘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수밖에 없지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매년 바뀌는 대학 입시 제도, 제2 외국어 영역, 수리 영역 등 수능 시험 제도는
영어 자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자녀의 대학 입학 시험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제 주변에도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둔 이주 여성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랍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것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혼자 알아서 잘할 거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가 해준다고 다 잘 되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표지판을 들고 이주 여성들의 자녀 교육 대책에 요구하는 시위라도 해야 할까요? 우리 이주 여성들의 이런 무모한 행동은 자녀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투표소로 갑니다. 그저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서 도장 쾅 찍으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직접 찍을 수 있다는 이 현실감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통령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연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3년이 지나게 되면 한국에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생긴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이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단순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큼은 직접 투표하여 이 두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알지 못하고 TV, 뉴스, 그리고 선거일 4, 5일 전에 집으로 선거 홍보물이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을 보고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쳤지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주 여성이 한국의 사회와 교육 정책에 대해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 한국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자녀들의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방선거 때마다 한 지역 주민으로서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저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16년 10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과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 나라에 살아가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이주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없는 약한 여성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투표에 참여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실을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신선한 이 권리를 함께 행사해봐요. 지금까지 이웃나라 차이나에서 온 유권자 한승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